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한번 보고 왔나요? 보고 왔어요? 안 봤어요? 그래요? 안 봐도 돼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지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한번 가볼게요. 토지의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이런 지문들은 상당히 좀 익숙하다, 그죠? 이제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다? 국장, 그죠? 그 다음에 토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앞에 키워드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이거 나오면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이때 토지의 표시를 소관청에서 결정을 할 때는 누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토지 소유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소관청에서 이렇게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그럼 이때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는 절차적 순서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 이때 절차적 순서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단위는 시군구별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별로 한다? 읍면동. 거기까지가 토지의 등록과 관련되는 지문들의 출제 경향입니다. 확인했고요. 2번 보도록 하죠. 가능하면 문제는 좀 다 풀어볼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제가 홀수 문제만 풀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가능하면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홀수만 풀고 짝수 문제를 따로 풀어보라니까 대부분 안 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다 풀 건데, 이제 전부 다 지문을 똑같은 내용을 읽다 보면 시간이 조금 촉박해져요. 그래서 틀린 지문, 옳은 걸 찾아라 하면 틀린 게 4개잖아요. 그죠? 그럼 4개 지문은 다 확인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틀린 거 찾아라 하면 지문이 하나잖아요. 그럼 옳은 지문은 뭐다? 4개. 그때는 틀린 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 옳은 지문 중에서 또 좀 강조해야 될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은 또 뭐하고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옳지 못한 것은 됐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뭐가 있을 때 계속 반복입니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누구의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다만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적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표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 해야 한다? 수립한다. 그죠? 이게 첫 번째다.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뭐별로? 시, 군, 구별로 수립을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별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수립한다라는 거 주의해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뭐하다? 똑같아요.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옳은 것은, 그죠? 옳은 것은 1번.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는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즉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구의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직권.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는데, 이용 현황이 아니라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근데 이런 지문은 조금 치사감이 없잖아, 좀 있죠, 그죠? 토지 이동을 토지 이용 현황 이렇게 나오면요. 근데 과거에 실제 기출로 나온 지문입니다. 과거에도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지문 나오면 거의 지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지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은 아니다라는 것도 지문에서 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번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 이용 조사부가 아니라 결국은 뭐다? 토지 이동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될 거고요.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한 때는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 지문은 몇 번이다?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4번 설명 중 뭐다?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 토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 토지가 아니라 뭐다? 모든 토지에. 그럼 1번 지문에서 틀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모든 이 표현하고 뭐다? 국장 이 지문이 정답의 결정 요소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가 결정하여 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에서 이를 뭐할 거다? 결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문 또 이렇게 나와도 지문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익숙한 지문들을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반복적으로 뭐 한다?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잖아요. 그죠? 토지 이동이 있으면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꾸 들으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 뇌가 인식을 할 때는 너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뇌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는 지문을 자꾸 뭐 해야 한다? 암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고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 해야 한다? 수립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5번 지문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 정리가 가능하다. 그죠? 그때 정리 절차를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 한다? 수립한다. 이게 첫 번째죠. 수립하고 나면 토지 이동 현황을 뭐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요. 조사하면 토지 이동 조사부를 뭐 해야 되고? 작성하고.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 거고요. 만들고 나면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뭐 한다? 정리한다. 그래서 이 순서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식으로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계획의 수립, 그 다음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렇게 해서 순서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서 정답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설문에서 모든 토지 나왔을 때는 누구다? 국장,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나오면 누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에서 결정한다. 그거 지문 하나, 그죠? 근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직권으로. 그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는 절차 5가지가 암기돼야 되고요. 계획의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때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별로? 시군구별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읍면등별로. 이게 하나의 세트 지문이라고요. 세트. 근데 과거에 이제 한 4, 5년 주기로 가끔씩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출제 영향이 좀 떨어지고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박스형 지문으로 나올 때는 한 지문이나 두 지문 정도는 충분히 뭐다? 나올 개연성이 있는 지문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럼 정리가 되고 나면, 섹터별로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찾아라? 딱공을 보란 말이야, 딱공. 그럼 딱공에 그렇게 순서대로 뭐 한다?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흐름하고 딱공하고 거의 뭐한다? 맞출 수 있도록 체크를 해놨으니까 반드시 딱공을 보고 한 번 더 마무리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요. 근데 지적법은 그래야 되는지 이제 등기법 같은 경우는 통합형의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법처럼 섹터별로 잘라서 딱공을 만들 수는 없어요. 통합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적법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등록사항은 첫 번째가 뭐다? 지번이잖아요. 그죠?
지번은 반드시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출제가 상당히 될 가능성이 뭐다? 높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번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번 부여 방법이죠. 지번 부여 방법. 그죠? 지번 부여 방법.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그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 하는 경우? 준용하는 경우. 그게 일단 1순위예요. 1순위. 그럼 그게 일단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정답으로 많이 결정짓는 게 지번과 관련되는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그럼 지번과 관련된 일반론은 지번의 표기는 어떻게 할 건지, 지번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번을 표기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뭐다?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뭘 붙인다? 산. 그죠? 그러니까 표기 방법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때는 의로 읽는다지 의로 표시한다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표시할 때는 슬러시 모양으로 뭐 하는 거다? 표시를 하는 것이지 의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반론적인 부분들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세 번째가 뭐다? 지번 변경과 관련해서 출제운이 지번에서 가끔씩 낸다고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에서는 지번 변경의 용어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고, 지번 변경은 아주 중요 지문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뭐가 필요하다? 승인사항이라는 거. 이때 지번을 변경할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인지, 자,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옳은 것은 물어보네요.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뭐하는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뭘 붙인다? 산자를 붙여야 되겠죠. 틀렸고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 의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슬러시 표시로 뭐한다? 연결하는 것이지 의로 연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 연결한다라는 말은 14의 3 이렇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다만 이 슬러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한다?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맞겠다. 그죠? 그 다음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여기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한다?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러니까 이와 관련되는 지문을 내었을 때 수험생들이 잘 못 풀더라고요. 준용하는 경우. 그래서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 지문을요 항상 좀 적어놓고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셔야 되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면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행정,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 축척.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이 방법을 준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의 유형은 두 가지겠다. 그죠?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 지문이 나온다든지, 또는 준용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부여한다는 겁니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 말이죠.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두 가지죠. 준용한다, 아니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요. 근데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했으니까 뭐한다? 틀렸다고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뭐다? 준용한다, 이게 나온다든지, 그죠? 또는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간다? 본번. 이 지문이 나와주는 게 맞겠죠. 네, 됐습니다. 자,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 이 지문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는 뭐다? 본 이렇게 해서 정리되셔야 된다. 그죠? 근데 대상 토지가 그 지번,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 그러면 뭐다? 본으로 가는 게 맞겠죠. 최종 본번. 에 부번을 부여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본번,
다음 순서의 번호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행정구역 개편 똑같은 거네요. 행정구역 개편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준용한다 아니면 뭐다?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여기 보니까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했으니까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틀린 것은 볼게요. 자, 등록전환 나오는 순간 또 암기합니다.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 뭐다? 본 이렇게요. 근데 등록전환인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 나오는 순간 뭐다? 본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로 하여? 본번을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뭐다? 오, 이래 가면 되겠네요. 분할의 경우 분할이 나오는 순간 뭐다? 부부가 한다. 이 말 나와야 되고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 나왔을 때는 분할은 별도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 합병은 신청하는 경우에 말이 들어가야 한다. 그거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 나왔네요.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다? 오. 만약 합병인 경우에는 나왔다면 이 설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뭐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이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도 나왔네요. 신규 등록 나오면 뭐다?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 뭐다? 본본. 그죠?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 토지에 뭐가 되어 있다? 인접되어 있다. 그러면 본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의 부번이 아니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위에 지문이 나와야 되겠죠? 같은 개념이니까. 그죠? 이렇게요. 합병 나왔네요. 주거 사무실의 건축물이 나왔네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뭐 했을 때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맞겠네요. 그 다음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딱 나오는 순간보다 준용한다 아니면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그죠?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3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 3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방법을 뭐하는 경우? 준용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암기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 전무현 지번 중 뭐다? 본번. 이렇게 좀 적어놓고 풀면 지문을 판단하기가 좀 더 편하죠. 그죠? 이 말은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3가지.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이 방법을 그대로 뭐한다? 준용한다. 여기까지 암기해 놓고 하나를 더 암기하셔야 되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그 본번에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있다면 그런 지번은 뭐 해라? 제외해야 될 겁니다. 그 제외되는 지번이 2개가 있죠.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그죠? 이런 지번들은 뭐 해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밖에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같은 지번, 같은 본번이 있을 때 이런 지번들은 뭐 해야 한다? 제외하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 지문의 완성형이라고요. 완성형.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이 문제 또 볼 겁니까? 저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이 문제를 또 푼다.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직까지는 지금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뭐 해야 한다?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문제를 다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집에 가서 뭔가 뭐 드라마틱한 학습 효과가 생기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문제를 보기보다는 문제를 보니까 이런 게 암기가 안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뭐한다?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뭘 해야 되겠다? 확실히 딱공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확실히 짚고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공을 계속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뭐다?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물론 집에 가서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이거 한 번 더 봐야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학습 효과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 부분은 이제는 용어는 모르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풀 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딱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다 병행하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뭐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문제를 많이 접해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하는 분도 있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 같이 풀었는데 집에 가서 풀 때는요, 이미 다 풀어진 지문을 다시 푼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큰 의미가.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에 맡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풀어보라 하지 말 안 했잖아요. 문제를 한번 뭐 해라? 읽어보고 오라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읽어보니까 이 문제는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풀지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지문에서 어떤 거를 맞고 어떤 거 틀려가지고 그거 황색 칠해가면서 무당벌레 만들어가지고 뭐 축척 변경 밑줄 치고 이렇게 밑줄 치가지고 뭐 준용 이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무당벌레 만들 시간에 차라리 뭘 해라? 딱공을 보고 뭐 해라? 백지를 하나 꺼내놓고 그 옆에다 암기된 걸 한번 옮겨 적어보면서 뭐 한다? 내가 암기된지 아닌지를 뭐 해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하나는 확인이 끝났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토지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딱공을 펼쳐놓고 옆에다가 백지 딱 꺼내놓고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모든 토지는 뭐다? 국장 이렇게. 그죠? 토지 이동 나오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소관청에서 결정 이렇게 딱딱 짧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절차가 해결이 돼야 되겠네. 그럼 계획의 수립, 조사부 작성, 정리서 작성, 정리 이렇게 딱 적어보고, 그럼 계획의 수립 옆에다가 시군구 슬러시하고 읍면동 이렇게 담쳐보고, 그렇게 짤막하게 한번 적어보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어때요? 이 느낌이 뭡니까? 포스트잇 만드는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게. 그럼 지본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암기돼야 되겠구나. 내가 익숙한데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잘 안 풀린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렵다 아니랬잖아요. 익숙한데 안 풀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안 됐다? 암기가 안 된 거예요. 익숙은 하지만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익숙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선생님 들을 때는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문제만 풀면 안 풀린단 말 쓰잖아요. 알고 있는 건지지 암기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포스트잇을 스스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됐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요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번 변경, 그죠?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그럼 이 방법, 기억, 니은, 디귿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 외에 만약에 조금 더 난이도를 많이 좀 높인다면요. 우리 법 조문은 이 세 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면 어떤 난이도를 만들 수가 있냐면, 플러스 추가해가지고 이 난이도 높은 지문은 딱공에는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게 뭐예요? 공사 준공 전에 미리 지분을 부여할 수도 있죠. 그럼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는 뭐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지분을 부여하잖아요. 그럼 사업 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는 지분은 역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제게 지분 부여 방법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에 지분이 부여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준공 전에 사업 계획도에서 지분을 부여할 때도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제게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말도 틀린 지문은 아니라고요. 근데 지적법은요, 법 조문을 응용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뭐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거의 법조문 그대로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응용의 영역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공사 준공전에 지분을 부여할 때는 뭐에 의해서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분을 부여한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법조문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됐고요. 4번 볼게요. 이 4번 지문은요, 이제, 우리가 지번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지문을 낼 수 있는 게 5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맥시멈으로 만들어도 4개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칙은 등신, 본부 하나 나오죠. 또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죠.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뭐다? 여러 필지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본번에 부번을 모아는 것이 불합리하는 경우. 그럼 그것까지 다 낸다 하더라도 지번 부여는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5개의 독립된 단일 조항으로 5개의 지문을 만들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이 뭐다? 지적 확정 측량이죠. 그럼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어떻게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 그죠? 그래서 금방 적은 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 있잖아요.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 2개는 뭐 해야 한다? 제외해야 한다. 그럼 이렇게만 해도 지분이 몇 개 만들어진다? 3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여기까지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암기를 하고 다만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기는 하는데 그 본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자랄 때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없으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는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뭐해라 넘어가라 라고 했거든요. 거기까지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유일하게 독립적인 문제로 나온다면 이 지문 예외적인 지문까지 뭐다 집어넣어야 지문이 총 몇 개가 만들어진다? 5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여할 종전의 지번수가 모자라는 경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모자라다면 블럭식으로 부여하거나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 지문 2개가 추가되면 지문이 몇 개가 만들어진다?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을 한번 뭐한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은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 이거고요. 그냥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뭐하다? 적을 때 여기도 뭐다? 적을 때. 그래서 2번과 3번 이 2번과 3번 지문이 뭐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제가 왜 여러분께 언급해 주는 거냐면 또 새로운 지문이 나왔으니까 와 중요한 것보다 내가 모르는 거구나 모르는 거니까 이거 암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번에서 우리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끝나신 분이라면 나는 지번은 이제 더 이상 암기할 게 없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뭐 해라 손을 대라 라는 의미지 이게 새로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구나 그런 의미로 전달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뭐로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은 때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뭐로 한다? 본번을 하여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4번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무슨 지번이 있을 때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의 지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사용한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5번. 결론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간다? 본번. 그때 본번의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게 뭐다?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과 뭐다?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래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하고 또 뭐다?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부여할 수 있는 지분의 수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몇 번가? 2번과 3번 지문으로. 그래서 블럭 단위로 요 지문 하나 암기하시고 뒤에 뭐다? 요 지문 하나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보면 예외적인 경우 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 만약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기존에 몇 가지입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뭐야? 그렇지. 등신, 본부. 그러니까 암기한 거 적어봐야지. 등신, 본부. 예외적으로 본본. 그러니까 등록전환과 신규 등록에 있어서 여러 필지인 경우와 최종 지분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와 멀리 떨어져서 본본의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뭐다? 불합리한 경우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그럼 세 가지잖아요. 그죠? 뭐 오지선다형을 못 만들죠. 그죠? 오지선을 만들면 지문이 하나 더 있어야죠. 그 지문이 여기에 있거든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에게 지분을 부여할 때 부여할 종전의 지번수가 뭐할 경우 적을 경우에는 블럭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지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본본 나오는 게 총 몇 가지다? 4가지예요. 근데 실제는 미친 척하고 우리 지번 부여 방법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이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내면 요 지문 4개를 낼 거고 나머지 지문보다 다른 지문 하나 넣어서 문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극한까지 간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이 지문이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으니까 따로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끝내시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지번 변경 볼게요. 지번 변경 잘못된 것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지역 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지번 변경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이죠. 그리고 누구의 승인사항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사항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에서 이를 승인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은 뭐다? 틀리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주체 이런 것 좀 챙겨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함은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때를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일정한 내용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제출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제출한다. 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뭘 받아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번 변경 사유들을 모한 후에 심사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통지를 해줘야겠죠. 지적소관청에 뭐 했다? 승인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니네들 이거 적당해 하고 뭐 해라? 지번 변경 시작해 라고 통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소관청은 지번 변경을 했다면 관할 등기소에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뭐하고 촉탁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뭐한다? 통지.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결번.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번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지번이 정리되는 경우의 수를 여기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등록 전환, 그 다음 신규 등록, 그 다음 분할, 그 다음
합병,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 준용하는 경우 몇 개? 3개, 그죠? 행정구역 개편, 그죠?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럼 다 세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가지의 내용을 딱 보고 여러분이 원칙과 예외가 이제 마무리상 정리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등, 신, 본부, 예외적으로 본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그렇게 정리하고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근데 주거 사무실 건축물 나오면 신체는 말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합병은 들어가야 되고 합병은 합선해서 선순위 지번. 지적 확정 측량은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과 안과 밖이 같은 지번은 뭐해라? 제외한다. 그렇게.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개? 3개.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러면 지금까지 암기한 이 내용은 지번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번을 새로이 뭐한다?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지번이 생겨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결번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없어지는 게 원칙인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신규 등록하고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규 등록은 계속 지번이 만들어지기만 하잖아요. 그죠? 분할은 필지가 자꾸 늘어나기만 하죠. 지번이 생겨나기만 하고 결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그럼 나머지는 결번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도시개발 사업 이거잖아요. 행정구역 개편 이거잖아요. 등록 전환 이거잖아요. 지번 변경 이거잖아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번이 없어지기만 하죠.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나 분할의 경우, 지목 변경이나 분할의 경우. 그럼 지목 변경은 뭐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결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 다음 얘는 결번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분할도 결번하고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번 변경이나 축척 변경 여기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번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반대를 읽으면 결번이 뭐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도 뭐하셔라 함께 여러분이 좀 암기해놔라고요. 그럼 반대를 읽으면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걸 적어 놓아야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면 너무 쉽죠. 뭐만 암기하면 되니까 신규 등록하고 분할만. 근데 반대로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를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를 좀 풀으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발생한다? 등록 전환. 그 다음 합병.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다음 지번 변경. 그 다음 축척 변경.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고요. 결번과 관련해서 하나 더 하면, 그럼 결번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이를 어디에 적는다? 기록한다? 결번 대장에. 결번 대장은 뭔 보존이다? 영구 보존. 여기까지 함께 좀 정리해 주십시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될 지목이 있잖아요. 지목. 그럼 지목은 반드시 뭐한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목은 반드시 나오는데 지금부터 쓱 저랑 풀어볼 건데 풀어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지목과 관련해서 정리가 안 된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목을 정리할 때 지목의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용도 중에서 반드시 뭐한다? 암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은 나십니까? 그냥 이야기해 봐봐. 유원지, 유원지. 또, 유원지, 잡종지, 잡종지. 끝이야? 대?
대, 그렇지. 야, 대, 씨. 영민 씨 뭐예요? 유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고. 뭘 암기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니까. 뭘 것 같아? 임야라고, 임야.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거는 다 빼더라도 이 세 가지, 임야, 유원지, 뭐다, 잡종지 이 세 가지만큼은 용도를 반드시 다 암기해라. 그래서 임야,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해서, 그죠? 중림지는 지목을 전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치, 중림지, 전, 식물이잖아, 전 이래 된다니까. 그게 잘 안, 이게 그래. 아무튼 해야 돼.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뭐다? 임야. 또 그 임야가 뭐 수림지라든지 암석지, 자갈땅, 황무지 이런 것들은 뭐다? 잡종지에 들어가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요. 그래서 임야가 다른 지문하고 연계성이 상당히 좋은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원지는 암기할 때 항상 대비적으로 암기를 했잖아요.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뭐다?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다? 유원지. 그렇게 하나 암기해 놓고, 체육용지하고 비교되는 거, 경마장하고 뭐다? 승마장하고 뭐다?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은 뭐다? 유원지. 이렇게요. 수영장은 박태환이 떠올리지 말했죠. 수영장은 어린이 물 놀이터, 물자 빼면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 뭐하고? 배 타고 낚시하고 야영하고 유선장, 낚시터, 야영장까지 해서 9개 용도 딱 정리. 그리고 잡종지도 마찬가지죠. 잡종지도 굵직굵직한 것부터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물건 나왔을 때 물건을 보관하는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창고용지입니다. 다만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면 뭐다? 잡종지입니다. 그 주유소 용지하고 비교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저유소, 원유 저장소는 주유소 용지인데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은 뭐다? 잡종지. 비슷하단 말이에요. 저유소하고 뭐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딱 내는 순간 비슷한 애 들어가는 순간 뭐다?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등치가 큰 애들, 공항시설, 뭐다, 항만시설, 이런 거 암기하시고, 차와 관련되는 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으면 불편한 거,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 우물, 야외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를 정확하게 암기해 놔야 돼요. 잡종지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를 암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용도를 암기해야 되겠다 하면 뭐다? 도로와 관련해서 암기해 놨거든요. 도로. 그죠? 그럼 도로는 철도 용지하고 상당히 비교될 수 있는 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도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의 개념을 꼭 정리해야 된다. 주된 용도 토지 안에, 주된 용도 토지 내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항상 뭐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따르기 때문에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나오면 뒤에 읽어볼 필요 없이 그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예요. 사적지, 뭐 학교용지 내에, 학교시설물 내에 나오면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다? 학교용지라고요. 그럼 학교시설물 부지 내에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부지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 안에 있다? 학교 부지 내에 있으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다? 학교 용지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뒤에 읽는 순간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한다. 읽는 순간 뭐다? 사적지가 떠오르거든요. 읽으면 안 돼요.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나면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이 뭐로 가야 된다? 공장용지예요. 뒤에 뭐가 나오냐? 자주 나오는 게 공장시설물 부지 내에 의료시설물의 부지는 별도로 지목을 대로한다 이렇게 나오면 꼭 맞는 지문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에 안에 이 말 나오면 읽어보지 말고 항상 주된 용도로 결정하면 돼요. 다만 딱 세 가지는 제외된다고요.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사무실의 건축물은 별도로 지목이 뭐다? 대. 나머지는 대가 아니에요. 전부 다 주지목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을 공부할 때 항상 내가 일단 임야, 유원지, 잡종지의 용도는 정확하게 내가 다 암기하고 있는지 파트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의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목을 내가 정리를 한다면, 딱공과 정리한다면 비교하는 지문이
여러분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해서 내가 검토가 끝나고 있는지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작년 기출 문제거든요. 박물관 미술관 딱 나오는 순간 박물관 나오는 순간 답이 딱 보이죠. 지목은 뭐다? 대. 이런 지문 나와주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지목과 관련해서는 너무 쉽게 내줬다고요. 쉽게 됐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틀린 것은 온수, 약수, 석유로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한다? 온수, 약수, 석유로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한다? 용출이냐 뭐다? 운송이냐 이게 떠올라야죠. 용출이면 뭐다? 광천지. 운송이면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다? 운송 나왔네요. 그럼 광천지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광천지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했으니까 뭐다?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광천지로 한다 이라면 뭐다? 틀릴 거고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 그럼 종교의식 딱 나오는 순간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겠죠. 예배, 법요, 설교, 제사, 특히 제사 이거 조심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사찰, 뭐 조심해라? 향교제가 조심하라 했거든요. 향교는 꼭 뭐 같은 느낌이 든다? 사적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드니까 향교도 뭐다? 종교용지입니다. 조상의 종묘 제례를 위해서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부지와 이에 접속된 시설의 부지는 뭐로 본다? 종교용지. 그 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이 지문 또 뭐하고 비교해야 한다? 국어하고 비교하는 거 아시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지는 알 수가 없고 예상되는 뭐다? 토지 나오면 뭐다? 하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 나오면 뭐다? 국어 이렇게 해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와 보세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끝나죠. 그죠? 공장시설물 부지와 어디에 있다? 같은 구역에 있는 나왔으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이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가 돼요. 근데 뒤에 읽으면요. 의료시설의 부지라네? 그럼 이거는 의료시설, 이거는 공장 돌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지목이 뭐로 바뀐다? 대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읽으면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지문이 나와요. 항상 주된 용도 안에 있는 지목은 별도의 지목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된 용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다만 과수, 목장, 용지,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그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원칙은 뭐다? 주지목, 추진원칙을 따라야 되지만 걔만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는 대로 간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4번.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위한 녹지를 준 토지로서 국계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뭐다? 공원. 그럼 공원에서 조심해야 될 글자 딱 하나가 있죠. 뭡니까? 묘지 공원 조심해야 되잖아요. 묘지 공원은 공원이라는 글자가 들어도 지목이 공원이 아니라 뭐다? 묘지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지문 이제 들으면 또 그래 맞아 그래 이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는 뭐다? 나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것은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앉아있어도 한 6개월, 7개월 들으면요. 선생님 거 들어봤어요. 이래 되거든요. 들어봤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야 한다? 암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 동안 나 지목 28개 딱공 자료를 보면서 한 번 정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죠? 네.